오늘은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야예요. 최근에 민간 자격증에서 국가 자격증으로 변경이 되어서인지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궁금해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또 변경이 된 만큼 더 많은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 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찾아보시면은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어렵다고 하시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인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와 어렵지만 벽을 낮추어서 도전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영상이 많지 않더라고요.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과정과 취업에 있어서 문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릴 거라서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길 수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우선적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목차에 표기된 타임라인을 참고해주세요.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과 과마다 업무가 달라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경제적인 지원이나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위주의 업무를 하고요. 의료기관이나 지역 거점 병원 아니면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인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관리해주면서 상담을 해주시거나 교육상담 같은 업무를 합니다. 또 각 과마다 업무도 조금씩 다른데요. 소아청소년과는 아이들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상담도 해줘요. 크리스마스나 할로윈 이럴 때 이벤트도 같이 기획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장기 이식과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상담이랑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기증자의 인권 보호나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법 장기 매매 방지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는 게 국가 승인을 받으려면 필수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소아암, 재활, 정형외과, 호스피스 등등 저도 잘 모르는 여러 과랑 분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많은 수의 의료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많은데도 그만큼 취업의 벽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기까지의 관문도 사실 많이 좁아요. 그럼에도 의료사회복지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좁은 관문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아본 정보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2번 시험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에 1년간의 의료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인증한 수련기관, 병원이죠. 병원에서 수련 시간을 1000시간 이상을 하셔야 돼요. 그 후에 의료사회복지사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수련은 그냥 봉사활동처럼 단순히 돕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론 교육과 사례 연구, 내과랑 외과계에서 각 480시간씩 정해진 수련 시간을 채우셔야 해요. 프로그램 개발이나 임상 연구 등등 많은 것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수련을 하시면서 수련 과제로 사정이랑 개입을 합쳐서 15사례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 과제가 통과가 되면은 의료사회복지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대신 수련을 하시면서 임금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수련을 하실 때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3번 뼈 때리는 현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해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보랑 꿀팁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너무 슬프네요. 먼저 솔직히 말하자면 의료사회복지사 필수 자격 요건인 좀 전에 설명드렸던 수련 과정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일단은 수련 교육을 하는 병원의 수도 많이 적고 선발하는 인원도 적기 때문이에요. 또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2급과 1급까지 많이 하시지만 의료사회복지사까지는 할 수 없어요. 인터넷에 의료사회복지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시고 1급까지 취득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글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같은 학점은행제 담당자로서 조금 속상했던 거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만약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전공 학위 혹은 일반 학사 학위를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원 진학 없이 사회복지사 1급만 따신 경우라면 이 상태에서 수련을 지원하셨을 때 선발되실 가능성이 정말 낮아요. 불가능이라고 보셔야 해요. 학부에서 전공을 안 했지만 이 분야로 정말 꼭 너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학원을 사회복지로 진학을 하셔서 봉사로 경험을 쌓고 수련을 도전하시는 방법이 그나마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정규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4년제 학위입니다. 여기서 알려드릴 대안, 부전공은 수련 지원이
불리하기 때문에 주전공으로 전공 변경을 하시는 게 좋고요. 편입으로 사회복지학 4년제 학위를 만들었거나 타전공 과정 등등 전공이 조금씩 섞여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대학원을 가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서 실습은 병원에서 하시거나 병원에서 봉사를 하는 등 이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그나마 유리하다고 해요. 물론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건 높여주세요.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에서 국가 자격증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확실한 선발 기준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국가 자격증으로 바뀐 만큼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기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우선 수련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면 지원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학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정신건강론, 의료사회복지론을 이수하시면 수련 지원이 가능한 병원의 폭이 넓어져요. 두 과목 중 한 과목은 필수로 이수를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병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 의료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영어로 상담이 필요한 상황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영어 성적은 800점 중반에서 후반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서류 심사에서부터 탈락. 여기서 조금 더 유리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의료기관 실습이랑 봉사활동 경력을 우대해줘요. 내가 목표로 하는 취업하고 싶은 병원이나 관심이 있었던 병원에서 먼저 자원봉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잘 맞지 않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고 봉사를 하면서 이 직업이 나랑 잘 맞는지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자원봉사를 통해서 나한테 이 분야가 잘 맞는지 우선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영어 실력이라든지 다른 경력에서 변수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실수록 유리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사나 실습,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은 어떻게 찾아요? 의료사회복지사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보 찾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터넷에다가 대한의료사회복지사 협회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지역마다 실습과 수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 중인 병원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봉사의 경우는 이제 협회에서 글을 올리지 않는 병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희망하시는 병원이 있으시다면 병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나이가 조금 많은데 도전을 해봐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두 번째 직업으로 의료사회복지사를 꿈꾸기에는 사실 너무 치열해요. 제 1의 직업으로 하기에도 쉽지가 않아요. 1년에 이제 수련받는 전국 TO가 많지가 않아서 만약에 선발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 하고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도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수가 있어요. 즉 의료사회복지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사회복지사 2급이랑 1급 자격증을 학점은행제로 취득하셔야 하는 분들, 취득하신 분들은 취업을 하실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많고 다양합니다. 오히려 시간적인 부분이나 과정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물론 의료사회복지사의 급여적인 부분이 다른 사회복지사에 비해 높을 수 있고 취득이 어려운 가치 있는 자격증은 맞아요. 의사 가운을 입고 일하는 부분도 되게 멋있어 보였고요. 하지만 의료사회복지사의 급여를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엄청나게 급여의 차이가 나게 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물론 병원의 크기나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요. 채용 인원도 사실 적다 보니까 많은 업무를 소수의 의료사회복지사 분들이 처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은 좀 힘들다고도 들었어요. 유유. 여러 매체에서 학자문행제로도 가능하다고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불가능하거든요. 혹시나 그 글만 믿고 과정을 진행하셨다가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이랑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나의 상황에 한계가 있어서 학자문행제밖에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분야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자문행제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더라도 좋은 취업 분야, 이제 기관은 많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서 저랑 같이 얘기하시면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성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주제인 다양한 취업 분야를 미리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상담 문의를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가시TV 권규리 담당자였습니다. 안녕. 끝!